네, 부동산 고민 해결반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수에게는 확신을 주고요. 그리고 초보자에게는 투자 개념을 심어주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반이죠. 오늘도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확신까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하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제투자연구소의 엄태욱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욱 소장입니다. 제가 매번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걱정이 좀 많은 시기인 것 같고, 이제 선거도 좀 앞두고 있고, 또 가을 이사철도 좀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엄태욱 소장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또 풀어가면 좋을지 그렇게 좀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좀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들고 연락 주십시오. 02-1638-3973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같이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네, 굴포천역에 저층 네. 아파트가 있는데, 네. 지금은 매수해서 월세 주고 나중에 살 생각인데, 어떤지. 네. 어떤지 지금 매수해서 나중에는 이제 매도할 계획이고요. 네, 아니요. 응. 월세를 주다가, 응. 당분간 월세 주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 살 거거든요. 아, 지금은 당장은 살지 않고 월세 네, 주고 네.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거주하실 네, 네. 계획이고요. 자, 네, 지금 네. 어디 보고 계실까요? 굴포천역 앞에 대동 아파트. 대동 2층짜리. 아파트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얘기 들었고요. 그 7호선 굴포천역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 앞에 대동 아파트 지금 오래되고 좀 저층 아파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혹시 뭐 많잖아요. 인천 여기 부계동인데 네네. 부계동에도 아파트가 많고 그 앞쪽으로는 삼산동이고요.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대동 아파트를 보신 이유는 뭐예요? 저희 미혼 자녀가 있는데, 네. 예, 앞으로 20, 30년 바라보고, 이제 나중에 재건축도 바라보고, 네.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 그러면 자녀한테 주기 위해서? 예, 본인이 이제 그 집을 사서 월세를 주다가, 네. 나중에 이제 본인이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언제 들어갈지는 정해진 건 없고요. 네네. 아, 그러면은 이거 몇 평 보신 거예요, 지금? 15평인가요? 15평. 네네. 15평 얼마 정도예요, 매매 금액이? 1억 5천. 1억 5천만 원 정도? 네네. 1억 5천만 원이고 월세 받으신다 그러셨죠? 네네. 월세는 한 얼마 정도 나온대요? 천에 한 40에서 50 정도. 한 1,000만 원에 한 40에서 50이요? 네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이렇게 임대료가 막 높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계동 자체가 임대료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임대료가 뭐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지금 정도 한 1,000에 한 40에서 50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임대료는. 네네. 근데 그러면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기를 보셨는데 네. 혹시 요 근처에 사세요? 예,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부평에 사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부평에서 여기를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대진 아파트도 있고 동호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이제 대동 아파트도 있는데 네네. 여기 원래 옛날에 여기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7호선 여기 생기다 보니까 7호선이 네. 이 인천 안쪽으로는 이제 향후에 청라까지 들어갈 거고 네. 여기 서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부천 쪽을 지나가지고 이제 강남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좋은 노선이에요. 7호선이라고 하면. 네네. 그리고 여기 사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여기 삼산동에 택지가 조성되면서 무슨 체육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이 잘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외곽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편은 상동 이제 부천 쪽에 들어가고 네네. 여기 왼쪽은 이제 계양구랑 부평구랑 이제 경계에 있는데 네. 인천에서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그래도 이제 서울이랑 좀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좀 높아요. 네네. 근데 보시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죠. 월세를 받다가 네. 그러니까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 입주를 할 생각도 있다. 네네. 근데 언제 입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뭐 역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재건축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예, 투자 가치를 보는 거죠. 투자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네. 투자 가치를 그렇게까지 멀리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네. 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에 투자하시면 천에 한 40에서 50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출은 없이 하실 건가요?
네네. 대출은 없이 그러면 내가 한 뭐 세금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땐 1억 5천만 원을 그러면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건 좋은데 이게 역세권의 위치가 바뀌진 않아서 향후에도 뭐 위치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오래되다 보니까 재건축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재건축은 언제 될까요? 막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위치에 예. 정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인기가 좋을 거고 금액도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일 거예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재건축이 언제 되냐가 중요한 거겠죠. 언제 되냐가.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구역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제가 많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잘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고 부평에서도 뭐 본다라고 하면 뭐 가자동이나 부계동이나 여기 뭐 부평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 외에는 이게 정비 사업이 쉽지 않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5천만 원을 넣어놓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지금 30년이 넘어갔고 무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든가 정비구역을 지정받았다라든가 이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막연하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다가 1억 5천을 넣어놓고 수익률도 안 맞는 거를 그냥 그대로 넣고 있다? 제 생각으로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지금 1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 생각으로는 15평이 1억 5천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인천에서 평당 1,00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한 2, 3년, 2014년 정도부터 네. 금액이 이것도 올라갔을 거예요. 네. 뭐 1억 한 2천, 3천 하다가 아마 지금 한 5, 6천 할 텐데 네네.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물론 연식은 지금은 조금 오래됐지만 삼산 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새 것들. 네네. 요런 것들이 평당 지금 1,3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네. 상동도 평당 한 1,300 정도 나가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부계주공 1단지 같은 것들은 뭐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 나가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서 올라간다? 과연 누가 살 거냐 이거죠, 이거를.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네네. 뭐 이거를 뭐 나쁘다 이렇게 본다기보다 좀 확실성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면 어차피 인천에서 투자하실 거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네네. 인천에서도 이 구도심들 있죠. 네네. 뭐 구도심이라고 한다면 뭐 계양구도 될 수 있고 부계동도 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남구 주안 쪽도 요즘에는 조금 있어요. 아, 네. 주안 쪽에 그런 쪽에 이제 그 원도심 개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개발하는데 굉장히 이 진행 속도가 빨리 된 데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언제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이주를 하고 있다든가 뭐 철거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1억 5천 갖다 충분히 들어가고도 투자 금액이 남고요. 네네. 수익은 더 빨리 볼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은 빨리 내가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뭐 네. 이게 나쁘다 단정 짓기보다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 금액이 안 올라가는 상태도 아니고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아래쪽에 내가 부계동 있잖아요. 부계역 앞쪽으로 네네. 그쪽에 뭐 인후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재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네네. 저 남구의 주안 쪽에 가면 지금 그쪽도 개발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차라리 그런 쪽에 만약에 송도나 청라나 이런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차라리 여기보다는 그런 곳에 있는 재개발 이렇게 조합원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사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 지금 들어간다면 수익률도 괜찮고 훨씬 빨리 그 수익 볼 수 있으니까 네. 요것만 검토하지 마시고 그거까지 같이 검토하세요. 이거는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산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요거는. 네. 요 상태를 유지할 거니까 제가 얘기한 그런 쪽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해서 투자 결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재건축까지는 좀 확실치가 않네요. 시간적으로 좀 많은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사님의 의견 소장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가 양천구 신월로 20길, 네, 예, 7, 예, 부산 위브 아파트인데요. 네, 예, 그 앞에 그 재건축이 들어가서, 네. 재개발이 들어가서 건물이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네. 예,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향후 전망이요. 예, 예.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일까요? 네, 보유요. 거주 중이시고요. 네네네. 좋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재개발하고 신월동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신정뉴타운 같아요. 네, 맞아요. 신정뉴타운 두산 2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몇 평이에요? 34평이요. 34평 실거주 하시고 예,
예, 예.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작년 10월 정도요? 작년 2017년 10월이요. 예, 예. 얼마 주고 사셨어요? 5억 천이요. 5억 천 싸게 사셨네요. 네네. 그렇죠. 네, 지금 얼마 정도 간대요? 지금 5억 8, 9천 하는 걸로 알고 5억 있거든요. 한 8, 9천 정도 나가죠? 네네네. 그럼 지금 2018년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뭐 처음에는 뭐 투자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 거주. 예. 지금 한 5억 후반 정도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2017년 10월 요때 예. 제가 볼 때는 매수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매수를. 아, 네. 매수 자체를 일단 제가 봤을 땐 시기적으로 매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조금 금액이 더 올라가기 전에 물론 네네. 조금 만약에 2016년이나 뭐 17년 초반에 샀다면 더 좋았겠지만 맞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2017년이라도 만약에 뭐 금액이 올라간 것 같아 전세로 들어가야겠어 뭐 이렇게 안 하시고 네네. 차라리 매수하신 건 잘한 것 같고 일단 네네. 제가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 이 신정 뉴타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지금 두산 이부도 재개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옆에 롯데캐슬도 재개발한 거고요. 네네네. 근데 여기 1-1구역이라 그래갖고 지금 그 위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지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레미안도 공사를 할 거고 또 이제 예, 이주하고 공사할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신정 롯데캐슬도 그렇고 두산 이부도 그렇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 아파트들인데 네네.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기. 맞습니다. 예.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난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더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기보다 그냥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꾸준하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이제 신정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예전엔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런 낙후된 주택들을 허물고 네. 이렇게 아파트들을 대규모로 지어 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학군 수요라든가 현재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이랑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한 5억에서 5억 후반대에 그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아마 네네. 신정 1-1구역 지금 그 위브 같은 여기 아이파크나 위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지금 전매가 안 되는데 조합원들 거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 거래가 될 거예요. 네, 좀 있으면 전매 제한 풀린다고 하죠. 이제 일반 분양권은 조금 있어야 풀릴 것 같고 어쨌든 네네네. 풀린다라고 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눈에 가시화가 되는 거고 거래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예, 맞습니다. 보통 롯데캐슬이나 이 두산 이부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저런 네.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이 신월동에 금액을 탄탄하게 딱 잡아주게 된다라고 하면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던 그러니까 이게 뭐 9억이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을 그러니까 뭐 똑같이는 안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네. 그렇고 여기 이제 그 건너편에는 이제 목동인데 목동이라고 네네. 하면 보통 우리가 학구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예, 학구는 굉장히 좋은데 또 대신 반면에 새 아파트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학군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대규모의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요층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금액을 싸게 샀기 때문에 주변이 완성돼 갈수록 금액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매수 시기를 잘 사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네네.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매수 네네. 잘 하셨으니까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분이 좋습니다. 주변 신규 아파트로 인해서 향후 전망 굉장히 밝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상승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욱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고민도 좀 풀고 싶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02-1638-3973번, 저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같이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부동산 구매 있으세요? 예, 저는 목동 네. 527-6에 7-6이요? 예, 응. 투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전망 네. 좀 궁금해서요. 투룸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빌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지금 향후 전망 어떤지. 예. 양천구 목동에는 7에 6번지에 있는 투룸이었어요. 예,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슈펜하우스 맞아요? 네네. 요거 새 거네요.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2016년 5월 달에요. 16년 5월 달에. 네, 그러면 거주하세요? 네,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아드님이 실제 거주하세요? 네, 그럼 어머님은 어디 계시고요? 저는 여기 지방이에요. 지방에 계시고.
네네. 그러면 아드님이 뭐 결혼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아, 결혼 안 했는데 그냥 매수했어요? 예, 예. 그럼 요거 투룸이라고 하셨죠? 네네. 몇 평 정도 돼요? 이게 뭐 28점. 평 28.48제곱미터? 28.48. 그럼 아마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데 예. 아마 평수는 뭐 한 12평, 13평 되겠죠? 뭐 토지는 16.95제곱미터.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투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건축법상 약간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보진 못하겠고 예. 일단 투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2평, 13평 정도 될 것 같아요. 8평이라고. 그거는 나와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확장 면적이 그 공부상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예. 표시가 되는 건데 실제 확장 면적, 그러니까 합법적인 확장이죠. 그러니까 예. 그 확장 면적이 들어가 있다 보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그거보다 넓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한 12평, 보통 13평 정도 나올 텐데 특히나 요 목동 염창역 부근에서 투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보통 강남은 투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11평 전후가 많고요. 아, 요쪽 지역 같은 경우 투룸이라고 한다면 한 12평에서 13평 정도가 많아요. 네. 그 정도 사이즈가. 그럼 요거를 언제 사셨다고요? 작년에? 16년도. 2016년도에 예, 예. 얼마 만 정도 2년 주고 사셨어요? 2억 3,500. 2억 3,500. 예. 2억 3,500. 어떤 거 같으세요? 괜찮은 거 같으세요? 매수하신 게? 아우, 좀 비싼 거. 조금 비싼 거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으로 얘기 드리면 싸게 사신 것 같진 않아요. 아. 금액 자체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네. 소리냐면은 보통 이 동네에서 이제 투룸의 시세라든가 쓰리룸의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시선, 그러니까 그 시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싸게 산 것 같진 않은데 예. 위치를 보니까 사실 염창역에서 너무너무 가까워요. 예, 예. 어. 3분, 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깝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투룸 중에서도 더 비싸게 분양을 했을 거고 더 비싸도 잘 팔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뭐 네. 비싸게 산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가까운 위치를 감안했을 때 그냥 네. 시세대로 주고 산 건데 이제 거주하시다 보니까 향후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아드님이 9호선 이용하세요? 네. 9호선 이용하면 아드님처럼 이렇게 9호선 이용하는 그런 수요층이 여기 되게 많아요. 염창역이 특히나 급행역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수요층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9호선 타고 지도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의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 강남도 지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직장인이 많은 이런 데들을 지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가면은 일단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곡지구가 있잖아요. 네. 이쪽에 이제 마곡지구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많은 모임들 사람들 중에서 뭐 염창동도 그렇고 등촌동도 그렇고 아파트에 가는 수요층들도 있겠지만 요렇게 소형 주택들이 있죠. 네.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네. 요런 소형 주택들에 갈 수요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 제 생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금액 자체는 너무 높게는 보면 안 돼요. 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 대신 반대로 따지면 이쪽 지역에 빌라 공급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의 빌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뭐 떨어지진 역에서 워낙 가까운데 위치가 워낙 좋아서 금액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대신 막 무턱대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역에서 가까운 소형 주택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조금씩은 조금 올라갈 텐데 이 염창역 주변에 있는 빌라들을 전체 가격을 무시하고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때 어차피 근데 매수는 잘하신 게 뭐냐면 2억 3,500이잖아요. 네. 아마 전세로 얻어도 거의 이 금액에 얻었을 거예요. 아. 전세로 얻어도 이 동네가 매매가가 2억 3,500이면 보통 전세로 얻으면 뭐 2억 1,000, 2억 2천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를 얻을 바에는 차라리 조금 한 1,000만 원, 1,500 더해서 차라리 매수하는 게 훨씬 난 거고 향후에도 역에서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매도도 잘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이것만 아세요. 나중에 이제 아드님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드님은 이제 이 집을 지금 현재는 산 상태잖아요. 예. 그럼 1주택자죠. 예, 예. 아니요, 그거를 네. 저기 아들 명의로다가 샀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1주택자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결혼해서 집을 좀 옮기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그때 뭐 집을 뭐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럼 그런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실 때 요런 거는 만약에 전세를 주고 간다라고 하면 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세가가 높다 그랬잖아요. 네. 전세가가 높으니까 거의 매매금만큼 회수를 하실 거고요.
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라도 이런 것들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 옮겨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세로 가는 것보다 어차피 전세금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역에서 가까운 소형 주택들은 매수하시는 게 잘한 것 같고요. 아, 요거는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나중에 아드님 뭐 결혼하시거나 이러면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 부동산 그 고민 해결반으로 전화 한번 다시 주셔가지고 네. 그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뭐 그 급할 땐 빨리 해달라고 좀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때 네. 제가 다른 옮길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뭐 크게 뭐 매도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요거는 네.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시라고 제가 의견 드릴게요. 아,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뭐 여기서 워낙 가까워서 제 생각으로는 괜찮아요. 네. 그럼 결론 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중에 갈아타는 전략까지 또 세워주셨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02-2638-3973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지금 동작구나 저희가 지금 살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네, 거주하실 동작구- 곳이요? 네, 동작구 쪽이나 네. 아니면 마포 아현 쪽을 네. 보고 있는데 아이들 키우려고 하거든요. 네. 학군 때문에도 좀 고민을 하는데 네, 투자성도 좀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쪽이나 네. 아니면 아현동에 서서울 삼성 아파트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둘을 비교한다면 어디가 괜찮은지 아니면 네. 차라리 저희가 이게 대출을 안 받고 가는 가정하에 이런데 만약에 대출을 조금 받는다고 하면 그 마포 쪽에 브랜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은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고민이 좀 깊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동작구 신동아파트하고 마포구에 먼저 아현동에 있는 이 삼성아파트 두 군데 먼저 살펴보셨어요. 그렇죠? 네. 네. 자, 두 군데 중에서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어디가 더 괜찮은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네. 용산 효창의 해양 아파트. 아, 용산 쪽에 거주하세요? 네. 지금 전세로 계시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시는 게 본동의 신동아 아파트하고 네. 그 아현동의 무슨 아파트 얘기하신 거라고요? 서서울 삼성 아파트. 아, 삼성 아파트. 네. 그 금액은 알아보신 게 얼마 정도 돼요? 동작구 신동아도 한 6억 5천에서 9천 정도 뜬 것 같고 네. 서서울 삼성도 6억 9천 정도 뜬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요거 네. 고민하고 만약에 대출을 조금 받으신다라고 하면 브랜드 아파트도 보시는 거고요. 네네네. 아, 마포 쪽으로. 네. 근데 일단 어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일단 네. 만약에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금액이 어떻게 신규 브랜드 아파트들이 더 높잖아요. 네네. 금액을 만약에 금액을 높이 준다라고 하면 사실 제 생각엔 이럴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근데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새 아파트들은 네네.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금액을 준다라고 하면 사실 발전 가능성이나 향후에 이런 뭐 선호도라든가 이런 건 신축이 무조건 좋긴 좋을 거예요. 네. 신축이 근데 이제 뭐 좀 전에 얘기하셨을 때 뭐 대출을 좀 안 받고 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네네.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금액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네네. 금액도 비슷하고 뭐 일단 뭐 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뭘 산다라기보다 그냥 그 중에서 네. 그냥 이렇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작구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본동을 보신 이유는 있으세요? 여기를? 그 유령진 뉴타운하고 네. 흑석 뉴타운 사이에 있어서 네. 거기가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네. 그 아이들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도 네. 그냥 고만고만하게 아이들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쪽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대로 맞아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동작구잖아요. 네. 위쪽으로는 용산이고 왼쪽으로는 서초구 강남이고 여기 또 흑석동이 있고요. 네.
네. 오른쪽으로는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 또 그 위에 쪽으로 여의도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동작구 본동이나 여기 상도동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 데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흑석동의 신규 아파트들이라든가 나중에 노량진에 신규 아파트 들어온다라고 하면 일단 금액이 엄청 높을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뭐 강남이나 반포나 이런 데들은 사실 이쪽보다 금액도 훨씬 높고요. 네. 뭐 용산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의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소리는 뭐냐면 앞으로도 뭐 물론 이 아현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도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소리에 실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에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흑석동이라든가 흑석동은 그래도 이제 많이 좀 공사를 하고 이주를 마쳤는데 노량진은 이제부터 지금 시작이에요. 좀 당분간.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량진에서도 이주 수요가 나올 수가 있고 흑석동에서도 이주 수요가 나올 수 있고 양옆에서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금액을 탄탄하게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액 자체도 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출이 없다 간다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아현 네. 쪽도 너무 좋고요. 네. 본동 쪽도 차라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 두 개를 비교할 게 아니고 네. 차라리 브랜드 아파트를 갈 거냐 안 갈 거를 비교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금 사정이 틀리다 보니까 제가 네네. 뭐 무조건 가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지금 이제 신규들은 네.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서울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네. 제 생각으로는 점점 없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무슨 정비 사업을 해야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네. 이 정비 사업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들이 그만큼 들어올 곳이 없고 그만큼 들어오기만 한다면 인기를 계속적으로 끌게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규로 갖는 게 맞는데 앞으로도 선호도가 좋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금액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막 가라고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신규가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지금 주택이 없으신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 목적이 저기 일산 쪽에 하나 갖고 있는 거는 있어요. 아, 그 명의도 다 갖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청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청약 같은 거를 이용해 갖고 뭐 이렇게 지금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근데 그게 많이 너무 점수가 높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일단 신규로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신규로 가는 게 맞고요. 네. 금액 상승도 어떻게 보면은 9억이 올라가는데 신축들이 안 올라가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두 개 중에 신규가 좋다, 뭐 기축이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네. 전반적인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규가 앞으로도 계속 끌고 나갈 거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네. 신규를 안 하고 그 서서울 삼성이나 이 본동 신동아를 결정하실 때는 네. 차라리 제가 봤을 땐 어느 걸 결정한다기보다 그냥 뭐 직장 동선 있잖아요. 네네. 둘 다 너무 괜찮은 지역, 그러니까 그 기존 주택치고 너무나 괜찮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동선을 생각하시고 차라리 그 단지 있죠. 네. 단지에서 차라리 좋은 동, 좋은 층을 사세요. 아. 제가 봤을 땐 그게 훨씬 나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9억을 네. 비교한다기보다 차라리 9억하고는 이런 신규 아파트를 비교하고 만약에 9억들끼리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둘 다 너무 괜찮고 수준이 네.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좋은 동에 좋은 향을 고르셔가지고 네. 차라리 매수하셔서 실거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 투자 목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한강대로 62길. 어디요? 한강대로 62길. 한강대로. 네. 62길. 네. 45-20 오피스텔. 네. 여기 지하에 아주 저가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거 한강로에 있는 거예요? 네네. 무슨 오피스텔이에요? 이거 오피스텔 이름은 잘 모르겠고 네. 주소만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다가구 생활용 주택처럼 나와 있는 건데 네. 지하에 네. 1억에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근생이에요? 예. 그 건물이 몇 층짜리예요? 건물이 네. 4층짜리요. 4층,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그냥 빌라같이 생긴 건데 지하에 근생이 있다는 거죠? 네네. 얼마예요? 그 1억이요. 1억이요. 세는 얼마에 넣을 수 있대요? 세는 네. 지금 뭐 1030 정도. 1030 정도? 네. 제가 봤을 때 그거 사지 마시고요. 그게 왜 그러면 예전에 그 용산 막 재개발할 때 그 근생으로 받아놓은 것 같은데 주소를 제가 못 쳐가지고 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애먹거든요. 아.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 1억이라 그랬죠. 네. 1억 갖고 차라리 그냥 실거주 하는 거에 보태서 제가 봤을 때 실거주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1억에 네. 1억에 1000에 30 나오면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하면은 나중에 임대 놓기도 힘들고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1억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강남이나 이런 데 더 좋은 위치에 차라리 투룸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걸 굳이 살 필요는 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1억 가지고 실거주하는 아파트 좀 전에 고민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차라리 여기 보태서 더 좋은 거 사세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다양하게 또 살펴주셨습니다. 매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처음에 살펴보셨던 본동하고 아현동은 좋은 방향 그리고 또 좋은 동으로 매수 또 있으시다면 잘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욱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좀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2008님의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구 신당동 신당 삼성아파트 대형 평형을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중구 신당 그 삼성 아파트 이제 청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 실수요층들이 많고 이 자영업자 수요층도 굉장히 많은 만큼 그런 실제 수요들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형 평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격이 오르지 못했지만 향후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당 삼성 아파트 대형 평수가 아직까지는 금액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또 볼게요. 끝번호 2940님의 문자입니다. 남양주 사릉역 인근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곳 전망은 어떤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소장님, 또 이곳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릉역 인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택지지구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뭐 남양주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면 다산 신도시도 있고요, 뭐 별내 신도시도 있고 굉장히 이제 공급량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릉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서도 굉장히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멀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뭐 가지고 계신다기보다 매도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택지지구 위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4092님의 문자입니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진흥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소장님? 진흥아파트 이제 그 인천의 이제 남구에 이제 그쪽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기존 아파트입니다. 기존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미 기존의 가격 형성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액에 맞는 실거주라고 하신다면 매수하셔도 좋겠고요. 그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앞쪽에 있는 뭐 주안 1구역이라든가 주안 4구역, 주안 3구역 쪽에 매물들을 차라리 사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